조선 최고의 도사 전우치 실존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날고 벽을 통과하며 죽음마저 속였다는 남자, 바로 전우치입니다. 여러분은 전우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소설이나 영화 속 허구의 인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이한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전우치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 조선왕조실록 속 전우치. 먼저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우리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물에 전우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조 17년 1793년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우치라는 자가 있어 요술을 부린다고 하니. 잠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록에는 전우치와 관련된 기록이 무려 17차례나 등장합니다. 그것도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전우치가 200년 동안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전우치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계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로불사의 비수를 터득한 것일까요? 2. 정조와 전우치의 만남.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 그가 직접 전우치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개혁 군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신비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던 임금이었습니다. 1795년 정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우치라는 자를 찾아 궁중으로 데려오라. 과연 정조는 왜 전우치를 찾았을까요? 당시 조선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 흉년과 역병. 혹시 정조가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신비한 힘을 전우치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전우치가 궁중에서 신기한 술법을 보였다. 그런데 정조가 전우치를 만난 후 벌어진 일이 더욱 미스터리입니다. 정조는 갑자기 전우치에 대한 언급을 중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정조가 무언가 위험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3. 전우치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 전우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때 민간에서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영혼이 강했고 도술이나 무당 점쟁이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전우치의 전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우치와 관련된 기록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는 단순한 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주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의적 같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혹시 전우치는 실제로는 반정부 세력의 리더였던 것은 아닐까요? 도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는 조직적인 저항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우치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모두 교통의 요지이거나 상업이 발달한 곳들입니다. 마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의 거점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우치의 도술 과연 실제였을까? 그렇다면 전우치의 도술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전우치의 도술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하늘을 날아다녔다. 벽을 통과했다. 순식간에 멀리 이동했다. 분신술을 사용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요? 당시의 도술이 실제로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날았다는 것이 실제로는 활공 기술이었을 수도 있고 벽을 통과했다는 것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가설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우치가 중국이나 일본의 첨단 기술을 먼저 도입했던 것이 아니냐고 추정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화약기술, 광학기술 등이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전우치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했다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능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5. 전우치 무덤의 비밀. 전국에는 전우치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무려 7곳이나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각 지역마다 우리가 진짜 전우치 무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무덤들 중 일부를 발굴 조사한 결과 비어있거나 전혀 다른 시대의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전우치는 죽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전우치 무덤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기이한 물질을 발견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해방 후 그 기록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시 전우치의 정체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였던 것은 아닐까요? 6부. 현대에도 나타나는 전우치?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전우치를 봤다는 목격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우치 같은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도포를 입은 중년 남성,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임. 이 모든 것이 우연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전우치의 후예들이 현대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2018년에는 한 등산객이 지리산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갑자기 나타난 도포 입은 사람이 절벽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물론 합성 동영상의 가능성이 높지만요. 만약 진짜라면 어떨까요? 7. 전우치 미스터리의 진실은? 지금까지 전우치를 둘러싼 다양한 미스터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우치는 실존 인물이었지만 신화화된 경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실제 인물이었음.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고 신비화됨. 두 번째, 전우치는 특정 집단의 상징이었던 경우 반정부 조직의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이름, 각 시대마다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역할. 세 번째, 전우치는 완전한 허구였던 경우 인간의 바람과 소망이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 하지만 너무 생생해서 실제 기록에도 남게 됨. 그런데 가장 흥미진진한 가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전우치는 정말로 초자연적 존재였던 경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우치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라는 점입니다. 실존 인물이든 허구의 인물이든 전우치는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 그리고 상상력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 정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 그리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전우치라는 인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우치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미스터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